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이진모입니다. 2022년 12월 12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한국경제TV 출발 증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지금 현재 출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방송을 하고 나서 그 내용들을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유튜브 영상으로 또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브리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이라든지 또는 개인적인 투자 의견을 다 전달을 못 드릴 때가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체크포인트 3가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LCC라고 해서 국내 저비용 항공사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11월 달 국제선 여객 수요를 지금 집계를 해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 66% 이상 증가된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 자료는 10일 공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항공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LCC 업체들의 11월 국제선 여객수가 대략 99만 1,408명을 기록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이 수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거의 66% 정도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객이 많은 쪽이 일본 시장인데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객 수요가 전월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10월 달하고 11월 달 이렇게 비교해 보았을 때 138% 이상 급증을 지금 하면서 전체 여객수 증가에 가장 크게 지금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에 12월이기 때문에 겨울방학이 되거나 또는 연말 효과가 더해지면서 일본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말간에도 전해진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거는 대만과 관련된 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대만 쪽 노선도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우선 10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요. 대만 정부가 지난 1일부터 해서 주당 입국 인원을 20만 명으로 제한하던 조치를 10일부터는 해제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국내 지금 LCC 업체들도 대만 노선을 새롭게 취항을 하거나 다시 더 늘린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대만 노선 운항을 주 7회 일정으로 재개할 것으로 보이고 진에어는 29일부터 대만 노선을 신규 취항하고 내년 1월부터는 주 7회로 증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도 24일부터 주 2회 일정으로 신규 취항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주 4회 운항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신규 취항은 그동안에 노선이 약간 중단되었던 것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신규로 취항을 하면서 그리고 내년부터는 증편을 하면서 이제 물량을 더 많이 가져가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그 비행기 운행되는 숫자가 많아지면 더 횟수가 증가가 되면은 여기에 수요도 그만큼 많아졌을 때 더 충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신규로 늘어날 그 수요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겠다 이런 계획들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방역이 좀 완화되는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쪽 노선까지 회복되면 국제선 여객 회복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LCC 업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적으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비해서 좀 근거리를 많이 운항을 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올스톱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동안에 영업을 하고 싶어도 못했고 국내로 비행기를 돌린다든지 이렇게 많이 취했었는데 이제는 점점 해외로 나가신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영업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연초에 리오프닝 했을 때 여행주, 항공주가 재수해본다 그랬는데 막상 한 6개월, 7개월 지나 보니까 실제로 늘어난 속도가 굉장히 느렸어요. 그래서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 아마도 SCC 업체들 대부분 내년도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SCC 업체들도 제가 볼 때 주가 측면에서 분명히 봐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미 바닥에서 한 30-40% 정도 꽤나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이제 바닥을 탈피해서 추세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확인이 지금 되고 있고, 이거는 주가도 확인해 준 거고 지금 데이터상으로 여기액 수요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달 여기액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이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결국 다시 주가에 재차 반영되는 시기가 이제 온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22년도 12월인데요. 최소한 제가 볼 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주가가 좀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그 추천주, 공략주도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LCC와 관련된 업체라는 거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5G 이동통신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도 좀 주말간 나온 뉴스인데 역시나 이 5G 쪽도 그 코로나19 시기에 좀 투자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들 기업들이 실제 굉장히 좀 저조했습니다. 근데 2023년부터 해서 5G 이동통신 쪽으로,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다시 투자를 재개한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 지금 해외 쪽에서 꾸준히 수주나 이런 것들이 지금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G와 관련된 내용도 한번 보셔라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주말간 나왔던 뉴스를 좀 체크해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인도 1위 통신사인 릴라이언스 지오라고 하는 기업에게 무선 통신 장비를 공급한다라고 보도회를 통해 가지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뭐 우리로 치면은 SK텔레콤에게 통신 장비를 공급했다 이런 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식적인 계약 금액이 나오진 않았는데 대략 한 약 5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시장에서는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인도의 2위 사업자에게는 5G 장비를 납품하는 것도 이게 결정이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1위 사업자와 함께 손을 잡으면서 인도의 1위, 2위 사업자 모두와 사업을 좀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두 개 업체의 인도 시장 점유율이 대략 한 80%에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통신을 이들 업체들이 서비스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장비를 납품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미 다른 해외 업체들도 이미 들어가 있고요. 삼성이 좀 뒤늦게 들어가는 건데 그래도 일단 일부 점유율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뉴스 나왔을 때는 국내 무선통신 쪽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업체들에게 납품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협력사인가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더니 RFHIC 요건 저희가 그 탐방을 직접 다녀왔었죠. 그 11월 실적 발표되기 전에 다녀왔었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이런 내용들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3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볼 필요 있다 그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솔루션, 솔리드 이런 기업들도 다 삼성전자를 통해 가지고 통신사 쪽에 제품을 납품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 중심으로 한번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인데요. 역시나 5G 관련된 기업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기가레인이 RF 통신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삼성 쪽에 5G 투자 이 소식도 있었고 중동 등 최근에 뭐 네옴시티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해외에서 5G 관련된 통신 쪽 투자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연속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지금 이 이동통신의 어떤 세대 전환 이런 기대감이 좀 최근에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QSI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 역시 12월 8일에 장중 27% 정도 이상 급등했다가 또 빠졌다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장중 그리고 장이 끝난 이후 시간 외에서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스가 지금 나온 거는 QSI가 일본의 통신사 NTT 도코모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5G 넘어가지고 6G, 6세대,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극 초고주파 요 특성을 가지는 차세대 반도체 전자 소재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이 뉴스와 함께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또 차익실로 나왔다가 하는 것이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아우디 퓨처스인데요. 정규 시장에서 18% 정도 올랐었고 금요일 시장에서 시간 외에서 4.5 정도 추가로 올랐는데요. 이 회사는 화장품 ODM 업체이고 자사 브랜드도 일부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 소비주들이 중국 시장의 어떤 봉쇄 완화 이런 기대감들과 함께 좀 오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수급이 많이 들어간 측면이 있는데 이 회사는 4년째 적자 기업으로 연말 넘기면 조금 관리 종목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물론 제가 방송 중에 그 코스닥 상장 규정이 좀 변경됐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관리 종목으로까지 지정은 안 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실적 자체가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투자 주의는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략주는 제주항공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에 LCC 업체들 대부분 턴어라운드 예상되고 있는데 제주항공이 가장 먼저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4분기부터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4분기에 영업이익이 11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4분기에 플러스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은 거의 12개 분기 만이 되겠죠. 예, 거의 12개 분기 만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니까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노선을 중심으로 최근 9월부터 해서 9월, 10월, 11월 꾸준히 지금 수요가 증가되는 만큼 실적도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가 국내 그 항공사 전체에 다 통틀어서 일본 쪽 노선 대략 한 15%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그 다음에 아시아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CC 업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만, 중국, 동남아 그동안 약간 닫혀있던 시장들이 조금씩 더 열리면서 이제 실적이 좀 더 좋아지는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업황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축소가 좀 되었다가 이제 시장이 다시 좋아지는 분위기로 가면서 스프레드가 쫙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주항공을 좋게 보는 두 번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항공주들이 지난 3년간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대로 있다가 망하게 생겼기 때문에 빨리 유상증자들 뭐든 해서 새롭게 열릴 그 시장 내년도를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LCC 업체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주항공이 좀 과감하게 좀 결단을 내리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유상증자해서 자금은 다 땡겼죠. 자금을 땡긴 상태에서 이거를 단순 운영 자금으로 쓰는 게 아니고 신규 기종을 도입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더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건 아니고 이제 빌리는 개념이죠. 예, 빌리는 개념으로 자금을 좀 활용을 했고 이 기종이 연료 효율이 상대적으로 더 좋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 항공주들은 유가가 거의 비용의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연료 효율이 더 좋은 비행기를 들였을 때 당연히 원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실적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 연비 좋은 차가 한 달 기름값이 덜 나가듯이 비행기도 똑같습니다. 연비가 좋은 비행기가 원가 절감이 더 잘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좋은 비행기를 들였고
요 비행기를 또 새롭게 들였을 땐 이유가 있었습니다. 항속 거리가 기존 거에 비해 좀 더 길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LCC 업체들 대부분 다 근거리 노선을 많이 갔는데, 이제 장거리 노선까지도 무언가 좀 시도해보려는 노력들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주항공이 나름 LCC 업체들 중에서는 1등이라고 하지만 대한항공에 비해서는 한참 못 미치니까 이제 좀 더 시장 캐파를 좀 늘려가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실적에 또 반영이 될지, 잘 될지 또 잘못될지, 이런 것들 한 번씩 우리가 주주로서 또 투자자로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12일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앞으로도 제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필두로 해서 좋은 기업들 발굴한 노력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투자의 정보가 될 수 있는 개별 종목, 개별 섹터 또는 주요 공시 내용들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좀 많이 전달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